네, 이태원 프리덤 UV의 멤버로 잘 알려진 분이죠. 개그맨 유세윤 씨와 함께 팀 활동을 하시는데요. 바로 뮤지 씨입니다. 신나고 맛깔나는 음악이라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최근 이 뮤지 씨가 랩 동요를 발매했다고 합니다. 랩 동요라고 하니까 많이 생소한데요. 기존의 착한 동요를 벗어나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꾀했다고 하는데 힙합, 탱고, 삼바, 컨트리, 재즈 다양한 장르를 엮어냈다고 하는군요. 어떤 동요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뮤지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 씨. 네, 반갑습니다. 뮤지입니다. 네, UV 네. 음악들은 제가 다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동요집을 발매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네. 어떻게 동요집을 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이번에 낸 동요집은 네.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시인 최승호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최승호 선생님이 예전부터 동시를 많이 써오셨던 분이고, 네, 선생님께서 한 1년여 정도 이 동시 작업을 하셨어요. 네. 이번 동요집을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작업하신 동시를 가지고 제가 그 글귀에다가 이제 음악을 입혀서 동요지만 기존의 동요랑은 다른 좀 랩 동요 형식의 네.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이 요즘 조금 유행하는 게 힙합, 랩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동요들에서 조금 차별을 두고 싶었었던 마음에 네. 기존의 다른 동요들과는 좀 차별을 둬서 많은 장르의 곡을 수록했고 그 안에는 좀 말놀이, 랩으로 할 수 있는 동시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창의적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건데 이 네. 대목도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가사의 경우에는 말놀이 네. 동시집이라는 저 동시집의 저자로 유명하신 그 네. 최승호 시인과 함께 하시게 됐다. 이 소식을 네, 듣고 네. 어떻게 최 시인하고 연결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 네. 그 작곡가 방시혁 씨랑 유명하시죠. 네네. 네, 최승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말놀이 동요집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때는 랩 동요는 아니었고 네. 선생님이 이 특유의 특징을 가진 말놀이 가사로 만들었었던 말놀이 동요집이었었는데 네. 그 시리즈 2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한테 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많은 동시에 관련된 이런 모임이나 학회를 가시면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특이한 점을 보셨대요. 이 아이들이 동요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경험을 쌓다 보다가 네. 다른 나라에서는 좀 랩으로 엄마들이랑 아이들이랑 서로 춤추면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봤었대요. 아, 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동요라는 게 굳이 항상 늘 평화롭고 이런 잔잔한 분위기가 아니고 네. 엄마와 함께 조금 깜찍한 발상으로 좀 랩을 같이 놀면서 네. 엄마도 이 낱말에 대한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동요를 새롭게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시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해외 여행 중에 신선한 네. 충격을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네네네. 그런데 이게 좀 고정관념을 깨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네네. 동요라고 하면 우리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 네. 이게 좀 밝고 순수한 분위기를 많이 좀 연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번 맞습니다. 랩 동요는 기존의 좀 이 맑고 밝고 순수한 분위기하고는 다를 것 같은 느낌인데 기존 네네. 동요와는 좀 어떻게 차별화된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은 뭐 랩 동요라는 것 자체가 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거는 이제 말놀이를 랩으로 풀 수 있는 거를 특징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전 동요에서는 조금 그 장르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었던 그렇죠. 동요의 장르라는 게 조금 한정이 돼 있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번 동요집에는 랩 동요집에는 총 25곡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갔네요. 네, 조금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제가 가능한 한 많은 장르를 조금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탱고도 있고, R&B도 있고, 네. 힙합 그리고 뭐 브라질 쪽에서 뭐 민속 음악들, 네. 삼바나 이런 것들도 넣어봤고. 라틴 분위기가,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예전부터 전해온 동요도 좋지만 다른 나라의 음악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 이런 거를 일찍부터 같이 들으면서 자라면 조금 네. 더 열려있는 귀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들한테는 아마 이렇게 많은 장르가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네요. 장르적으로 좀 차별을 두어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말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랩을 좀 우리가 영어로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도 네. 라임이 있고 말놀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요즘에 또 아마 음악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랩 배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네. 조금 그런데 이제 약간 제가 궁금한 것은 랩이 좀 말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 속사포 랩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낱말과 어휘를 막 이렇게 따라서 부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네네. 저도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아, 두 아이, 그럼 총각이 아니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 아, 결혼하셨군요. 두 아이가 있고. 네. 네네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조금 동요를 맡으면서 조금 더 음악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됐었는데 네.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빠른 리듬의 곡이나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만화 영화의 주제곡 같은 것도 느린 곡만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쾌하니까 빠르죠. 네, 옛날에 빠른 태권브이만 노래들이- 해도 빠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노래들을 생각보다 쉽게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조금 더 리듬감이 있지 사실 낱말이나 이런 단어의 부족함을 떠나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리듬감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는데 네. 다만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발음이나 네. 이런 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가수분들도 그러셨군요. 참여를 네. 하셨고 개그맨 유세윤 씨를 비롯해서 스위스로의 김영우 씨, 네. 그리고 좋아합니다. 개그맨 김지민 씨, 김지민 씨 요즘에 이 쉰 미래 하시는 맞습니다. 개그 그러시구나. 콘서트에서 한창 네네네. 활동 중이시죠. 그리고 그룹 옥상 달빛, 예, 유명하죠. 네, 제이레빗 분들, 제이레빗. 네. 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성우를 맡으셨는데 겨울왕국의 주인공 안나 역할을 맡으셨던 박지은 성우분이 계세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성우분까지. 해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박자의 개념보다는 좀 아이들한테 전달력을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랩 형식이지만 조금은 구연 동화처럼 설명을 해주기를 제가 원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랩이지만 조금은 다가서기 쉽게 이 구연 동화 형식으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네, 다 가수 또 개그맨 성우까지 또 아이들에게 친숙한 목소리들이시라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동요제에서 랩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도 많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저는 높아지는 걸 떠나서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세상이 변해가면서 유행도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지금, 기존의 동요에서는 계속 발전이 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를 떠나서 각 다른 나라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번 동요를 시작으로 좀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거 안에서 많은 표현과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달이 좀 됐으면 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뮤지 씨 말씀에서 제가 신뢰감이 확 드는 건 뭐냐면요. 네네. 저는 이제 미혼 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네. 정서나 노래에 대한 이제 느낌을 잘 모르시고 그냥 네네. 이제 좋은 시도로만 만들다 보면 또 아이들에게 어렵거나 잘 먹히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직접 두 아이의 아빠시라는 게 우선 놀랬고 그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충분한 실험을 거치신 거군요. 네, 아마 이번 작업은 제 아이한테 만들어주고 싶었던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좀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순수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네. 네. 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은 아이들도 요즘에 이제 기성 대중 가요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팝송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또 꼬마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데서 가요들을 따라 부른단 말이죠. 근데 네네. 아이들을 위한 가요는 이 성인들이 만들어주지 않고 아이들은 동요나 불러라 그랬었는데 이제 네네. 동요가 랩이 되면서 아이들이 좀 신나게 더 본연의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네네. 제공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한 말씀하세요. 분을 빠뜨렸는데, 네네.
레인보우 아이돌 그룹 중에 레인보우 지숙 씨가 또 참여를 같이 해주셨어요. 알죠. 7인조 네. 여성 걸그룹 말이죠. 네, 네네. 그래서 방금 하셨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그 아이들이 그 요즘 아이돌 노래를 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네네. 그렇지만 가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아이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의 목소리도 이 네. 동요를 부른다면 네. 가사적인 차원에서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레인보우 네. 지숙 씨도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네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뭐 고맙습니다. 랩 동요집 정말 화제와 함께 또 많은 아이들이 랩 동요를 부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네. 이게 UV 혹은 뮤지씨의 또 새로운 음반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호 뮤지의 랩 동요집을 출간하신 거죠. 뮤지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